네, 반갑습니다.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지난번 시험 캔슬 이후로 드디어 저도 새롭게 변화한 토플의 맛을 보고 왔습니다. 자, 개정된 토플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함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목별 주의해야 될 함정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Reading Trap, Except 문제 유형. 자, 우리가 리딩 문제 풀 때 가장 쉬운 문제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분들이 except 문제 유형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본문 내에 보기 3개는 어차피 있는 내용이고 하나만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적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를 직접 풀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except 문항이 몹시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우선 지문 장르에 걸맞은 어휘를 활용해서 패러프레이즈를 아주 야무지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보기의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문이 지구과학이 걸려버리니까 고유한 개념들이 보기마다 박혀 있어서 답이 쉽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 이 except 문제의 함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미술, 고고학, 지구과학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의 독해 지문을 풀고 개념 및 어휘를 정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각 문단의 내용을 최소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가볍게 요약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험장에서 직접 느낀 바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문제를 풀 때 주어지는 A4 용지에 가볍게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listening trap은 conversation 유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토플 리스닝을 초반에 참 어려워하죠. 특히 렉처 같은 경우 정말 대학교에서 수업을 청강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번 변화한 토플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의외로 conversation 문제 유형이 참 박진감 넘친다는 점이었어요. 무난하게 대화를 전개해 나가다가 well, but, and 같은 시그널들을 주면서 빠르게 전개가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conversation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트 테이킹이 정직하기보다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내용의 키워드를 쭉 받아 적어가는 느낌보다 시그널 포인트가 들어올 때마다 구간을 나눠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Professor, I was wondering if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문단 분리해버리셔야 돼요. 뭐 교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Well, let's see 같은 표현이 나오면 또 한 번 더 문단 분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글의 흐름이 최소 4구간에서 길게는 5구간까지 나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스피킹 트랩은 question number 1, 독립형 유형입니다. 자, 이번 변화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reading, listening 섹션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안 그래도 내가 리스닝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큰 목소리로 스피킹 답안이 들려와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리스닝 하고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스피킹 답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헤드폰을 쓰고는 있지만 옆에 대답이 다 들려요. 그러면 내용도 듣게 되고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정신없는 리스닝 섹션이 끝나고 나면 스피킹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전환되는 구간인 스피킹 1번이 큰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장에 주변의 사람들이 대답한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전혀 다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 주어진 문제의 문장 길이가 매우 길게 출제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평소 생각도 안 해봤던 정치, 경제 분야 이런 장르가 등장하는 경우 당황을 하죠. 위 3가지 케이스에서는 15초간의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시온스쿨 토플에 있는 스피킹 1번 문항, 템플릿, 그리고 샘플 답안들은 완벽하게 암기된 상태로 시험장 가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너무 무리하게 본문을 2개로 스플릿해서 주장을 2개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본문 형식으로 주장을 전개하시고 근거를 가볍게
쉽게 제시하신 뒤에 본인의 경험 등 캐주얼한 내용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리하게 주장을 2개 뽑아내려고 하면 같은 표현이 반복되거나 답변에 공백 시간이 발생을 해서 답이 루즈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라이팅 트랩은요, 디스커션 유형입니다. 자, 새롭게 변화한 토론형 라이팅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의외로 박진감 넘치고 어려워요. 확실히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자, 주제를 파악하고 두 학생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의견 정도가 아니라 좋은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의견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칫 부정적인 입장은 내 글 전체를 네거티브한 내용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글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고요. 긍정적인 입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을 채워야 하니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역시 글 전개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두 학생의 의견을 빠르게 읽고 그중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가 한 번 더 디벨롭 시켜주고 나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온스쿨 교재의 토론형 라이팅 문제를 양측 의견으로 모두 답변을 작성을 해보세요. 템플릿과 샘플 답안의 표현까지 모두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 4가지 함정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 토플 목표 달성에 시온스쿨 토플 커리큘럼이 정답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온스쿨 토플 인터미디엇 교재부터 정규서까지 시온스쿨 토플 커리큘럼 깔끔하게 타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